안녕하세요. 테크그리의 뚜꾸란지 PD입니다. 스마트폰을 고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브랜드의 가치나 디자인에 대한 감성 등 마음이 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정 스펙이나 기능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아이폰 살까? 플립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와 갤럭시 Z 플립4가 가지고 있는 특징, 성능, 스펙 등 모든 면을 꼼꼼하게 비교합니다. 물리적인 스펙은 하나의 표로 띄워두니까 궁금한 분들은 잠시 멈춰서 봐주시고, 언급이 필요한 내용은 각각의 옷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가격은 공식 출시가 기준으로 아이폰 14 프로가 155만원에서 시작해서 230만원까지고 갤럭시 Z 플립4는 135만 3천원부터 152만 9천원까지 있습니다. 동일 용량을 비교하면 Z 플립4가 약 35만원에서 53만원까지 저렴하고, 용량 상관없이 가장 낮은 가격을 비교해도 약 20만원이 저렴해요. 두 스마트폰을 두고 가격으로 하나를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결정장애로 이것저것 다 비교해도 도저히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갤럭시 Z 플립4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형과 폴더블형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Z 플립4도 결국 펼쳐서 바형처럼 사용하게 되니까 기본적인 사용성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Z 플립4가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고 프리스탑 힌지를 이용한 플렉스 모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접었을 때 앞뒤를 모두 꾸밀 수가 있고 손 안에 들어오는 아담한 아기자기한 모습이 있어서 폰콜을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꼭 뭔가 대단히 꾸미지 않고 마음에 드는 링 팔레트만 끼워도 언제든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서 좋아요. 더해서 색상 선택에서도 비스포크 에디션을 통한 다양한 색상 조합이 가능한 Z 플립4가 조금 더 좋습니다. 외형적인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보면 가로 길이가 아이폰 14 프로가 0.4mm가 짧은데 그립감은 펼친 상태 Z 플립4의 두께가 0.5mm 얇아서 그런지 약간 더 좋아요. Z 플립4를 접었을 때 다소 두꺼워지긴 하지만 바형 스마트폰을 잡는 것과 다르게 손 안에 들어오니까 역시나 편안합니다. 여기에 187g의 Z 플립4가 208g의 아이폰 14 프로보다 21g 가벼운 것까지 더하면 들고 다니는 휴대성은 Z 플립4가 표신하게 더 좋아요. 외형적인 부분에서 Z 플립4에 눈이 간다면 AP 성능은 A16 바이오닉을 탑재한 아이폰 14 프로가 확실하게 우위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긱벤치 5와 GPU의 성능 확인이 가능한 3D마크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아이폰 14 프로가 좋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스로틀링이 걸렸을 때 유지되는 성능 역시 아이폰 14 프로가 더 좋습니다. 3D마크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단순 최고 성능은 아이폰 14 프로가 약 15% 정도 높은데 Z 플립4가 스로틀링이 워낙 심하게 걸려서 안정성이 40.7%밖에 안 되다 보니 유지되는 성능은 2배까지 차이가 나요. 다만 발열 관리는 스로틀링이 심하게 걸리는 Z 플립4가 조금 더 좋습니다. Z 플립4는 폴더블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로 바형 스마트폰의 절반 크기 안에서 쿨링 설계를 해야 하니까 물리적인 관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성능을 다소 많이 포기하는 대신 발열을 낮추는 방향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제너를 탑재한 Z 플립4의 성능이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를 하니까 조금 후질근해 보이는데 절대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에 아이폰 14 프로가 더 좋은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디스플레이는 두 스마트폰 모두 OLED를 기본으로 하고 120Hz를 지원한다는 사실만 동일하고 화면 크기, 화면 비율, 배당도 등 많이 다릅니다. 먼저 아이폰 14 프로는 19.5:9 화면비에 6.1인치고 Z 플립4는 22:9 6.7인치로 가로 길이가 거의 비슷해서 Z 플립4가 상대적으로 많이 길쭉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치상 0.6인치가 차이가 나지만 영상 시청 시 대표적인 화면비 16:9를 틀어보면 영상을 보는 실제 크기가 아이폰 14 프로가 가로 11.6cm, 세로 6.5cm로 가로 11.5cm, 세로 6.45cm가 나오는 Z 플립4보다 더 커요. 즉 16:9 영상을 볼 때는 6.1인치인 아이폰 14 프로가 유리하고 21:9나 18:9 등 가로가 더 긴 와이드한 영상을 볼 때는 Z 플립4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Z 플립4는 화면이 상대적으로 길다 보니까 위아래 두 개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게 그럭저럭 쓸만해요. 디스플레이 품질은 두 스마트폰 모두 우수해서 디스플레이 성능이 부족해서 생기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화면 밝기는 일반적인 실내 조명 하에서 아이폰 14 프로가 100%에서 859.5니트가 나오고 Z 플립4가 100%에서 857니트가 나와서 비슷해요. 그런데 설정 과정에서 Z 플립4는 비교적 균일하게 밝기가 변하는데 아이폰 14 프로는 75%를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밝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갤럭시 Z 플립4는 디스플레이에서 각자 하나씩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폰 14 프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Z 플립4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아이폰 14 프로의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전면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있는 영역을 숨기기보다는 기능적으로 활용하면서 드러낸 것인데, 음악, 녹음, 화면 녹화, 타이머 등 앱의 활용성을 높여주는 장점을 가지지만 디스플레이를 가득 채워 사용하는 영상 시청이나 게임 시에 다소 거슬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Z 플립4와 동일한 영상을 화면을 가득 채워서 틀어놓고 보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어서 Z 플립4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접은 상태에서 시간이나 알림 확인, 삼성페이 사용, 위젯을 통한 기능 사용 등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입니다. 디스플레이 이야기에서 Z 플립4에 주름 문제가 빠질 수가 없는데, 당장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신경 쓰지 않고 적응해서 잘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를 하게 되면 상대적인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죠. 다만 주름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고 실사용간에 딱히 불편함을 주지는 않아서 두 스마트폰을 두고 선택을 가른 요소로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폰은 13 시리즈까지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갤럭시의 AOD가 상대적인 장점이었는데, 아이폰 14 프로에서 드디어 AOD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폰에서 프로 모델, 갤럭시에서 울트라 모델은 동시대 최고의 카메라 성능을 자랑하고, 아이폰 14 프로 역시 카메라 성능이 워낙 우수해서 Z 플립4와 비교를 하면 차이가 좀 납니다. 메인 광각 사진부터 보면 언뜻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만 확대해서 봐도 선명도나 노이즈 등 모든 면에서 아이폰 14 프로가 더 좋아요. 그리고 갤럭시 Z 플립4는 상대적으로 어둡게 표현해야 할 부분도 밝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명암 표현이 아이폰 14 프로보다 부족합니다. 총광각 사진은 광각보다는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인데, 가장자리로 갈수록 심해지는 뭉개짐 현상이 Z 플립4가 조금 더 심해요. 그런데 색감의 표현에서는 Z 플립4가 실제보다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는 느낌도 있지만, 아이폰 14 프로가 톤 다운되어서 색감만 놓고 보면 Z 플립4가 눈에 보이는 모습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어서 망원은 Z 플립4는 물리적인 렌즈가 존재하지 않아서 디지털 줌 촬영 결과물이고, 아이폰 14 프로는 2배 줌은 디지털 줌, 3배 줌은 광학 줌이에요. 2배 줌 사진부터 보면 아이폰 14 프로의 결과물이 조금 더 선명한데, 사진을 조금 확대해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배 줌 사진은 광학 줌인 아이폰 14 프로가 디지털 줌인 Z 플립4보다 상대적으로 당연히 좋고, 절대적으로도 제법 쓸만한 품질을 보여줘요. 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서 인물 사진에서 차이가 가장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선명도가 미세하게 조금 더 좋긴 하지만 피부색의 표현이나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 색감 등 Z 플립4의 인물 사진 품질이 제법 괜찮습니다. 굳이 우열을 가려야 한다면 취향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야간에 촬영한 인물 사진을 봐도 색감이나 아웃포커싱 정도가 다르긴 한데 사진 품질이 비슷합니다. 저는 피부색이 원래에 더 가까운 Z 플립4가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만 Z 플립4는 망원 렌즈가 없어서 기본 화각으로만 촬영이 가능하고, 아이폰 14 프로는 2배줌 또는 3배줌 촬영이 가능합니다. 인물 촬영 시 망원으로 당겨서 많이 촬영하기 때문에 아이폰 14 프로가 가지는 상대적인 장점이죠. 저조도 환경인 야간에 기본 촬영한 사진은 색감인 Z 플립4가 너무 과한 느낌이 있고, 아이폰 14 프로는 톤 다운되긴 했지만 실제 눈으로 보는 모습에는 가깝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로 주간보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아이폰 14 프로가 조금 더 선명해요. 사진에 이어서 영상은 스마트폰을 가만 놔두고 제가 마구 움직이면서 촬영한 영상이나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품질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이폰 14 프로의 액션 모드, Z 플립4의 슈퍼 세대를 켜고 뛰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아이폰이 확실히 더 떨림을 잘 잡아서 안정적이에요. 이어서 야간에 촬영한 영상을 보면 차이가 조금 보이는데, 아이폰 14 프로가 약간 더 선명하고 Z 플립4가 미세하게 노이즈가 조금 더 있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보고 있다면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가 기본 품질은 더 좋지만 플레어 현상이 심한 편이어서 아쉽습니다. 야간에는 아이폰 14 프로의 액션 모드와 Z 플립4의 슈퍼 세대를 켜고 걸어봤는데, 두 스마트폰 모두 강제로 밝게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액션 모드가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영상 촬영에서 아이폰 14 프로의 시네마틱 모드는 꽤나 매력적입니다. 인물 트래킹이나 앞뒤 사물의 자연스러운 초점 변화가 특징인 촬영 기능인데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서 누구나 쉽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고품질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셀피 촬영을 하는 전면 카메라 사진은 선명도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아이폰 14 프로가 표신하게 더 좋고,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을 봐도 선명도에서 제법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갤럭시 Z 플립4가 접은 상태에서 후면 카메라를 셀피 촬영에 사용해서 아쉬운 전면 카메라 성능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커버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촬영해야 한다는 제한 사항은 있지만 폴드블이기에 가능한 Z 플립4의 장점이에요. 카메라를 사용할 때 갤럭시 Z 플립4는 폴더블의 특징을 살려서 플렉스 모드를 사용하면 삼각대나 거치대 없이도 편안하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야간에는 프로 모드까지 더해서 장노출 사진을 흔들림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야간에 플렉스 모드를 이용해서 촬영한 장노출 사진을 보면 밤인데 나처럼 밝게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피사체와 밤하늘의 별을 함께 담아내는 것도 가능해요. 갤럭시 Z 플립4의 카메라 성능이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하면 한 수 아래에 있지만 활용성 면에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의 보안 수단으로 갤럭시는 지문인식, 아이폰은 얼굴인식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에서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는 얼굴인식 잠금 해제 후 홈화면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밀어줘야 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 대서 지문인식과 동시에 홈화면까지 가는 갤럭시가 조금 더 편합니다. 반면에 잠금 해제가 아니라 결제등의 보안 방식으로 사용할 때는 얼굴만 들이대면 되는 아이폰이 조금 더 좋아요. 스피커는 두 스마트폰 모두 스테레오를 지원합니다. Z 플립4가 Z 플립 3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이폰 14 프로보다는 0.5단계 정도 아래에 있어요. Z 플립4로 음악을 들어보면 공간감이 부족해서 소리와 소리의 간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상대적으로 저음이 약하면서 고음은 날카롭게 강합니다. 반면에 아이폰 14 프로는 공간감이 충분해서 소리가 풍성하게 느껴지고 저음에 힘을 많이 주면서 고음은 부드럽게 처리해요. 그래서 두 스마트폰이 내는 소리의 음질의 차이가 완전히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에 이어 배터리는 아이폰 14 프로가 3200mAh, 갤럭시 Z 플립4가 3700mAh입니다. 물리적인 용량은 Z 플립4가 500mAh가 더 크지만 아이폰 14 프로의 사용 효율이 워낙 좋은 편이라서 실제 사용 시간은 아이폰 14 프로가 10%에서 20% 정도 더 길어요. 배터리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이폰 14 프로의 사용 시간이 Z 플립4보다 더 길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국내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이폰과 비교를 할 때 언제나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삼성페이입니다. 2022년 들어서는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루머가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2022년 9월 중까지는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Z 플립4가 모바일 결제면에서는 아이폰 14 프로보다 우위를 점합니다. 특히 접은 상태에서 바로 삼성페이 사용이 가능해서 정말 편해요. 그 밖에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6 지원은 동일하고 아이폰 14 프로는 블루투스 5.3, UWB, 충돌감지 긴급신고, Z 플립4는 블루투스 5.1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방수방지 등급이 아이폰 14 프로는 IP68인데 Z 플립4는 IPX8이라서 방수는 가능하지만 먼지로부터 보호를 보장받지는 못해요. 아이폰 14 프로와 갤럭시 Z 플립4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그립감, 휴대성, 카메라 활용, 삼성페이 등에서 Z 플립4가 우위에 있고 아이폰 14 프로는 기본 성능, 카메라 성능, 배터리, 스피커 등에서 우위를 가져요. 두 스마트폰을 두고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나 호기심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했던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두 스마트폰을 비교하면서 스펙, 성능, 사용성 등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지만 본인이 최종 선택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취향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스펙이나 기능에 대한 아쉬움은 순간이지만 브랜드나 디자인에 대한 개인 취향을 너무 고려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잠시 가시면 안 돼. 이 영상 한번 꼭 봐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니면 이 영상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도 잘 만들었거든요. 심혈을 기울였어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 안 하셨다고요? 아니, 하나는 봐주셔야죠. 그냥 가시면 너무 섭섭해요.